안녕하세요. 스크래치 기초 RC카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C카 만들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C카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4차 산업혁명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었죠. 네, 드론도 있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여러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요. 네, 코딩은요, 컴퓨터가 알아둘 수 있는 언어로 그 언어가 코드라고 했었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코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예를 들었었어요. 네, 사물인터넷은요, 기계와 기계에 센서를 부착하고 서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집에 있는 전구를 제가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고 했는데요. 네, 코딩은 서로 기계와 기계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코딩 언어, 컴퓨터 언어인 스크래치를 설치해보고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오기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스크래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스프라이트의 움직임, 위치를 알 수 있는 좌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차, 조건, 반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동차 스프라이트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래치 기본 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크래치 3.0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열리면 이렇게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면 코딩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블럭을 가져오고 삭제하고 모양을 어떻게 맞추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무대 위에 있고요. 이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블럭들의 재료가 되는 명령어들이 여기 팔레트 영역에 있습니다. 이벤트에 한번 가보실게요. 이벤트에 가보시고요. 여기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가져오셨죠? 근데 어떻게 가져오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녹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꾹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눌러주시고요. 네, 누른 상태로 스크립트 영역에 가져오면 됩니다. 바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고요. 네, 이번에 밑에 있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여기 스크립트에 있는 블럭들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블럭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블록 삭제하기가 있죠. 이렇게 블록 삭제하기로 삭제하셔도 되고요. 팔레트 영역에 다시 가져다 놔도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블럭 모양을 맞추는 방법도 간단해요. 동작 블럭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가져와서요. 여기 녹색 깃발 클릭했을 때랑 모양이 맞습니다. 이렇게 맞는 모양에 끼우시면 돼요. 다 이렇게 블럭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요. 감지해 가보시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블럭도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이나 육각형 모양은요, 이렇게 끼워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10에 이 부분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빼고요. 여기 육각형도 한번 동그라미 안에 넣어 볼까요? 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산에 가보시면 이런 블럭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육각형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블럭을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실행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10만큼 움직이고요. 안녕이라고 2초 동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살펴볼게요. 모양에 가보시면 모양 1과 모양 2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모양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녹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하면요.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녹색 버튼을 클릭하면 10만큼 움직이고 안녕이라고 말하고 다음 모양으로 바뀝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위쪽에서 아래로 10만큼 움직이고요. 안녕이라고 2초 동안 말하고 다음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안녕 다음 모양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너무 빨리 움직여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요. 제어 블럭에 가시면 1초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이걸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주시면 실행되는 블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녹색 버튼을 누르면 1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렸다 안녕이라고 2초 동안 말하고 다시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실행 속도가 아주 빨라서요. 이렇게 중간중간 기다리기를 하지 않으면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 블럭을 가져다 놓을 때는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블럭을 삭제할 때는요. 팔레트 영역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블럭 모양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요. 실행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또 반복 순차 조건 반복이 있는데요. 그거는 스크래치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라이트가 있는 위치를 XY 좌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좌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배경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추가하는 거 지난번에 잠깐 했었죠. 여기 배경 고르기를 누르고요. 그럼 배경 스프라이트가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좌표 모양이 있는 그리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를 중간으로 옮겨 볼게요. X좌표도 0, Y좌표도 0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실게요. 스프라이트의 위치를요. X랑 Y좌표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요. 이 스프라이트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X좌표에 변화를 시켜줍니다. 좌우로 움직일 때는 X좌표가 바뀌게 되고요.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Y좌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가 있는 위치 이 부분 있죠. 여기 중간 이 지점을 X가 0이고 Y가 0입니다. 여기 0,0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있어요. X좌표는요. 이 무대 위에서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y좌표는요. 마이너스 180부터 180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스프라이트의 좌표는 이 무대 범위 안에서 x좌표는 마이너스 240부터 240이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80부터 180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가 위치를 좀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는 x하고 y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보면 여기 100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좌우로 움직일 때는 x좌표가 변한다고 했죠? x좌표 100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y좌표도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랑 y좌표가 연결된 연장선에 보면은요, 만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 스프라이트의 이 부분을 위치로 읽습니다. x 100, y 100.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는요, 100, 100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라이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좌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는요,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때는 x좌표를 변화시켜 주고요. 그리고 y좌표는요, 상하,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y좌표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x좌표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고요. y좌표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80부터 180까지입니다. 그럼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좌표를 이용했죠. 그럼 기존에 있던 블록은 삭제하고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위치, 동작, 위치를 나타내주고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것은 다 동작 블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x, y 좌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x를 10만큼 바꾸기, 그리고 x를 14만큼 정하기가 있네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x좌표를 10만큼 바꾸고 블럭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고 있죠. x좌표 10만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요, x좌표를 플러스 값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x좌표를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만큼 바꾸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y도 마찬가지겠죠. y 값을 10만큼 움직이고 플러스만큼 움직이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만큼 바꾸게 되면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x좌표랑 바꾸기가 있고 정하기가 있는데, 여기 x좌표 바꾸기는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여기 숫자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하기는요, 딱 그 위치로 14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정하기는. 그리고 바꾸기는 그 전에 있던 좌표에서 이 숫자만큼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니까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중간으로 정하고 싶어요. 지금 마이너스 7, x가 마이너스 7, y가 마이너스 6으로 되어 있는데 딱 중간에 고정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x, y 위동하기입니다. 그래서 x좌표를 0으로 바꿔주고요. y좌표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녹색 깃발을 누르면
눌렀을 때 이 위치로 이동하게 하고 싶어서 이벤트 블럭에 가셔서 녹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누르면요. X0, Y 0의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순차, 조건, 반복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스프라이트를 이동시킬게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동작에 가셔서 X좌표를 10만큼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10만큼 또 바꾸겠습니다. 4번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클릭을 하면 X좌표 오른쪽으로 10, 10, 10에서 40만큼 움직였어요. 근데 움직임이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제가 어떤 블럭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제어 블럭에 기다리기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기를요,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옆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오른쪽으로 1초에 한 번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4번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어에 반복이 있는데요. 4번 반복이니까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을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반복하기 이 부분을 우린 몇 번 반복했죠? 4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4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블럭에 끼워 넣으시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아까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거는 순차고요. 계속 되풀이 되는 거를 이렇게 반복문 안에 넣었습니다. 반복입니다. 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은 제어에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뭐뭐라면과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조건이 들어가게 돼요. 보통 조건은요, 이 모양하고 맞아야 되겠죠? 감지해 갈게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쓸 거냐면요, 옆에 마우스 포인터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다면 아니면 벽에 닿았다면이 있습니다. 벽으로 바꿔줄게요. 우리는 벽에 닿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까요? 벽에 닿으면 여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블럭을 만나게 되면요, 벽에 닿았으면 벽에 닿으면 튕기면 되고요, 벽에 닿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건너뛰면 됩니다.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맞으면 안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고요, 맞지 않으면 이 블럭을 건너뜁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요, 조건 뭐뭐라면 또 아니면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요, 이번에도 감지에 가셔서 벽에 닿았는가,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다면 이 안에 있는 위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고요, 닿지 않았다면 여기 밑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저는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 모양을 2번째 모양으로 바꿀 거고요, 닿지 않았다면 첫 번째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코드에 가셔서 형태에 갑니다. 모양 같은 경우에는 형태에 있고요, 움직임에 관한 거는요, 동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에 닿으면 저는 모양을 2번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이 스프라이트의 모양 번호가 나옵니다. 모양이 나와요. 모양 이름이.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지 않았다면 첫 번째 모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위에 거는요, 조건에 맞으면 안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고 꼭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위에 있는 블럭을 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꼭 하나는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밑에 있는 블록 만약 아니면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이 위에다가 이 블럭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블록도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블록도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번만 반복하면은요. 4번만 반복하면은 벽에 닿는 걸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반복하기 대신 제어에 가셔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앞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너무 늦네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1초 기다리기를 0.1초로 바꿔보겠습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요. 네, 빨리 움직이죠. 그리고 네, 어떤 현상이 생겼나요? 뒤집어졌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이거는 우리는 방향을 이용해서 네, 오른쪽 왼쪽으로 바꿔주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 벽에 닿으면 튕겨야 되는데 튕기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예, 우리는 계속 X좌표 쪽으로만 움직이라고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바꿔볼게요. 동작에 가셔서 네, 10만큼 움직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벽에 튕겼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벽에 닿으면 튕기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스프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컴퓨터는요, 위아래,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는 순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반복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 맞으면 실행할 수 있는 조건문이 있고요. 꼭 둘 중에 하나여야 되면은 만약에 아니면을 쓰면 됩니다. 순차, 반복,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컴퓨터 실행하는 원리는요. 네, 순차, 조건, 반복을 에 의해서 실행을 합니다. 순차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반복은 되풀이되는 행동.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떤 조건에 맞으면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컴퓨터 스크래치의 기본 원리, 그리고 좌표, 그 다음에 컴퓨터 실행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하게 된 실행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가셔서 저는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RC카 만들기. 네, 저는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열어보겠습니다. 네. RC카 만들기라 저는 자동차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녹색 깃발을 클릭을 하면요. 네, 원래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키에 따라서 제가 위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고요. 아래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또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 자동차 스프라이트를 누르면 네, 자동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아까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화살표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네, 자동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RC카 만들기. 하고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배경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스프라이트의 역할은요. 화살표 키에 의해 키를 누르면 좌우 상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요. 좌우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배경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게요. 저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열리게 되죠. 처음으로 할 일은 저는 저장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RC카 만들기로 바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2라고 쓰겠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젝트 이름 쓰는 부분에 RC카 만들기 2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파일을 누르시고 컴퓨터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가 있어요. 바탕화면에 스크래치 기초에 그리고 저희는 RC카 만들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지난번에 그냥 저장했던 게 있었죠. 그리고 오늘 저장할 거 RC카 만들기 두 번째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장할 오늘 코딩한 내용들은요. 이 부분에 계속 덮어 쓸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요. 바탕화면에 스크래치 기초 RC카 만들기 폴더에 지금 만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몇 가지 되셨나요? 네, 이제는 스프라이트랑 배경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 없는 스프라이트는 삭제를 할게요. 여기 X를 눌러서 스프라이트를 하나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 먼저 할까요? 배경을 누르시고요. 네, 저는 밑에 도로가 있는 배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배경이 원하는 배경을 누르셔도 돼요. 저는 이런 거리가 도로가 있는 배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배경을 살펴볼게요. 여기 배경 부분에 가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 있고 지금 추가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배경은 이렇게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에 가셔서 스프라이트를 이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자동차를 가져오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자동차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초록색 자동차를 가져올게요. 원하는 자동차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름을 바꿀게요. 여기 이름 바꾸는 부분 있죠? 저는 RC카로 바꾸겠습니다. 바꾸셨나요? 네. 그리고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양에 갔더니 한 가지 모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자동차로 바꿨어요. 그럼 스프라이트의 이름은 RC카고요. 이 RC카의 모양 이름이 자동차인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모양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자동차는 한 가지 모양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과 스프라이트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 스프라이트를 움직여 볼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있죠. 네, 여기 스크립트 영역입니다. RC카를 누르면 RC카 스크립트 영역이 열리게 되고요. 배경을 누르면 배경 스크립트 영역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동작 부분에 보면은요, 배경에는 동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에는 동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배경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맞죠? 네, 배경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기 위한 블록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벤트 블록에 가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블록은 세 가지입니다. 네, 녹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 세 가지입니다. 녹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 부분 있죠. 이 녹색 깃발을 클릭을 하면 이 밑에 있는 블록들이 실행을 하고요.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요, 자판입니다. 컴퓨터 자판에 있는 키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스프라이트를 움직여 봤죠? 이럴 때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블록들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요. 네, 오른쪽 화살표 네 방향이 나옵니다. 저는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을 먼저 코딩을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시면요. 네, 좌우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좌표를 바꿔주면 될까요? 네, X좌표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X좌표 바꾸기, 10만큼 바꾸기를 가져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볼까요? 네,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실행될 때는 여기 노란색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이번에도 이벤트에 가셔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오시고요. 여기 눌러서 왼쪽으로 화살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X좌표가 마이너스만큼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작에 가셔서 여기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가져오시고 이 중간 부분을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를 누르니까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위아래로도 이동하게 해볼게요. 이벤트에 가셔서 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오시고요. 이번에는 위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스프라이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어떤 좌표가 이동돼야 되죠? 네, Y좌표입니다. 그래서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가져오실게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도 하고 싶은데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죠. 이럴 때는 복사를 해서 사용합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를 대고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을 누르면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복사하기를 누르시고 옆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앞에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Y좌표는 마이너스 10만큼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 좌우로 이 스프라이트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하게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블럭을 사용할 거냐면 이벤트 블럭 중에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 블럭과 반복문 블럭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조건을 가져올게요.
오른쪽 키가 눌렸다면 이라는 조건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감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를 눌렸는가 라는 게 있어요. 여기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랑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모양을 맞춰서 끼워 넣으시고요.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위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복사하는 거 배웠죠?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붙입니다. 4가지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맨 위에 대고 또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복사를 할게요. 그럼 밑에 있는 4개가 2개가 다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고요. 네, 위쪽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바꿔주고요. 또 오른쪽으로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무슨 쪽이요? 한 가지 남았죠. 왼쪽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블럭들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은요. Y좌표가 10만큼 움직여야 되고요. 네, 오른쪽 왼쪽은요. 이렇게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X좌표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우리 아까 이벤트 블럭에서 썼던 블럭들, 안에 있던 블럭을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없어도 되겠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블럭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나기 때문이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제어 블럭에 있는 무한반복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 무한반복을 안 써서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아까랑 똑같은 동작을 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눌러서 위, 아래, 좌우로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럭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노란색 테두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면 노란색 블럭으로 지정됐던 부분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동차 스프라이트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좌우 상하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요. 좌우로 이동할 때는요. 어떻게 이동했죠? 네, X좌표 10으로 바꾸기. 그리고 우로 이동할 때는요.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꿨죠. 여기 마이너스 10만큼 바꿨습니다. 그럼 위로 이동할 때는요. 상하. 위쪽으로 이동할 때는 무슨 좌표가요? Y좌표가요. 10만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로 이동할 때는요.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하는 블럭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네, 코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좌우로 이동하는 블럭을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니까요. 이벤트 블럭에서 아까 봤던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려면 X좌표 이동하기를 눌러도 되는데 여기서 잘 보실 게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요. 계속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게 아니에요. 좌우로 벽에 튕기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럴 때는 X좌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계속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X좌표를 바꾸기가 아니고 이동하기를 씁니다. 여기 우리 방향을 바꿔줬어요. 바꿔줘야 되겠다.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거꾸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만큼 바꿔주면은요, 처음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벽에 닿으면 튕겨 보겠습니다.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럭이 있는데요. 이 블럭은 사실 조건이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반복을 하다가 벽에 닿으면 바로 반대 방향으로 튕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면 제어 블럭에 가셔서 1초 기다리기를 가져옵니다. 너무 기니까 저는 0.1초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블럭이 더 필요할까요? 반복하는 블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블럭을 넣었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녹색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좌우, 상하, 좌우로 이동했고요. 이번엔 스프라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는 움직이게 됩니다. 좌우로 움직이게 되겠죠. 아까 봤던 실행 화면과 같은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좌우로 움직이고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블록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좌우로 움직이게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스크래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좌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범위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순차 조건 반복에 대해서 알아봤고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삭제도 해봤습니다. 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동시켰고 또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자동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그런 코딩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RC카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또 스크래치 기초 시간이라 기본 원리에 대해서 스크래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